사실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설명드리려고 하는 과정을 갖는 건 아시는 만큼 여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냥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 사고 처리 요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클레임 방법 그리고 사고 처리 요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너무 긴장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미국이다 보니까 언어 문제도 있으신 것 같고요.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차량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이나 내가 안전한가, 또 부상이 없는지 이 점을 먼저 챙기는 걸 먼저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 처치를 좀 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현장의 정황들을 좀 기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 동영상들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 청구를 할 때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경위나 어느 정도가 파손됐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잘못인가도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황들이나 증거가 있다면 좀 같이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고객님들이 내 차에 손상된 부위를 크게 확대해서 많이 찍어 놓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상황이나 도로의 지형, 차의 위치, 그 다음에 파손 부위 아니면 또 차량이 부딪히던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전경 사진도 같이 찍어 주시면 나중에 클레임 처리할 때 또는 억울하지 않게 잘잘못을 인정받 과정에서 크게 그게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블랙박스도 동영상으로 잘 보존이 돼서 클레임센터에 전달이 되고 서로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저희가 클레임 처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정이 되거나 잘못을 인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둘이 첨예하게 잘잘못을 서로 부정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땐 클레임 회사에서도 동영상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동영상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참고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리고 사고의 순간들이 잘 포착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사고 처리를 하는데 정당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때 경찰을 부르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맞고요. 사고를 누군가가 가장 객관적인 위치에서 사고를 보고 판단하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경찰을 부르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고객님들을 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을 부르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언어에 대한 불편함,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 모르겠는데 맞다고 인정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사고 처리를 할 때 빨리 처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경찰을 믿고 좀 서툰 영어라도 현장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은 꼭 부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양쪽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을 폴리스 리포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진술을 기록하는 시간이 한 보통 10분에서 15분 그 기록을 하고 나면 양쪽 운전자에게 케이스 넘버라고 하는 조그만 명함 같은 비즈니스 카드와 비슷한 걸 각각 나눠줍니다. 거기에는 케이스 넘버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 번호를 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클레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현장에 부상자가 발생이 되어 있다면 경찰이 앰뷸런스도 부를 수 있고요. 또는 양쪽 차가 많이 파손이 돼서 운전을 못하게 된다면 토잉 회사에서 견인차를 부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폴리스 리포트가 작성되고 나면 바로 폴리스 리포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번호는 먼저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리포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경찰서로 찾아가면 케이스 번호를 주고 폴리스 리포트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폴리스 리포트가 있다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폴리스 리포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나 또 양자가 동일하게 사고 경위나 잘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나라고 하는 게 아무나가 사실 아니죠.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보험의 가입자 이름이 있는 분이나 또는 차를 운전한 분이나 또는 사고를 당한 분이나 클레임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대상이 되는 분들 충분히 클레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분이 클레임을 하고 진행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느 누구든 계속 전화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죠. 보상받을 분을 추가하거나 보상 부위를 추가하거나 또 보상받을 금액을 추가하거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차에 있는 분들이 각각 다르게 클레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한 분이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했다면 한꺼번에 클레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네, 이제 그것은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를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차가 나를 받은 경우라면 저희는 상대편 보험에 보험 청구를 하게 되죠. 책임 소재를 일단 가리고 보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편에서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될 소지가 있으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상대도 나한테 할 거고, 상대가 잘못했으면 저도 상대편한테 할 거고, 보상 책임이 있는 곳에 하는 게 기본적인 룰이고요. 네, 일단은 클레임을 어느 회사에 할 것인가는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만약 클레임을 해야 되는 회사가 정해졌다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클레임 센터를 찾을 수 있어요. 연락처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 클레임을 한다면 보통 아이디 카드 뒷면에 클레임 센터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24시간 클레임 센터를 쉽게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 번호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요즘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이 클레임 접수를 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클레임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클레임도 가능하고, 클레임 중에서 간단하게 견인 서비스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 모바일 앱에서 리포팅을 하면 그 견인이 필요한 곳을 모바일 데이터가 원격으로 찾아내서 위치 추적을 해서 지형 정보를 찾고 달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웹사이트나 전화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언어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들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에이전트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전화로 연결해 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분들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고객을 대신해서 리포트를 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이 가끔 사고 경위를 이분한테 설명해주고 리포트를 해주세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먼저 리포트를 해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클레임을 다루는 분이 결국 고객님한테 다시 전화하고 사고 경위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고객님이 사고 경위나 위치, 날짜들을 잘 정리해 놓고 에이전트와 같이 클레임 센터에 연락을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검색한 것에 직접 전화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클레임을 진행하실 수 있고, 특히 언어 문제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큰 회사들, 메이저 보험회사들은 대부분이 클레임 센터에 한국인 직원들이 상주하거나 또는 통역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클레임 접수를 하실 수 있고, 클레임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꾸준히 의사소통하시고 궁금하고 또 진행사항 파악하는 것들을 계속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또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고객은 너무나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일을 처리해주는 전문가들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긴박하지 않을 수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달라지면 상호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도와드리고 싶지만 충분히 만족하게 못 도와드린다고 느끼실 때는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될 부분, 조금 더 능동적이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보험사를 골라야 되는 이유, 또는 내가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본인의 이익과 직결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클레임이 접수가 되고 나면 차를 고친다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렌트카를 빌린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게 어떤 걸 순서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차를 고치는 거겠죠. 차를 고쳐야 되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수리에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니까 렌트카를 쓰셔야 될 것이고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클레임이 접수가 되고 나면 클레임 번호라는 걸 받습니다. 그게 클레임이 진행되고 끝날 때까지 그 번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중요한 정보니까 클레임 번호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많이 데미지가 난 경우에는 차가 어디에서 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각 보험사가 지정한 공인된 정비 업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양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정비를 완료하게 되면 워런티 문제라든지 처리 과정의 신속성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또 언어 문제 때문에 내가 한국 업체나 또는 가까운 업체를 정하고 싶다 이러면 본인이 정한 정비 공장을 지정하고 클레임센터에 얘기해 주면 그쪽으로 인스펙터가 와서 사고 데미지 부분을 조사하고 피해 보상 견적까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원의 문제도 일단 클레임 번호를 가지고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병원에 가서 클레임 번호를 주고 이게 클레임으로 인한 부상 치료라는 걸 얘기해 주면 대부분 병원들은 클레임하는 시스템들을 병원 내부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내가 다니려고 하는 병원을 검색하고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해서 저희 클레임센터에 같이 연락해 주면 기록에 남게 되고 클레임센터에서 의사소통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렌트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 차가 수리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렌트카가 필요하게 되니까 렌트카도 클레임하는 그 순간에 렌트카 예약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 내역 한도 내에서 정해진 기간 한도 내에서 렌트카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미리 좀 설계하셔서 클레임 레포트 하실 때 같이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고민하시기 때문에 클레임을 망설이시다가 클레임이 접수되고 그 클레임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불만스러워하시는 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이 다르고 그 회사가 제공하는 리밋이 다 다르고 프로세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회사마다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국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스테이트팜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사고가 나고 차가 정비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차량 사고를 조사하는 인스펙터가 데미지에 대한 부분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될 것인지를 견적으로 뽑아서 고객에게 알려줍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고객님들은 처음 통보를 받고 견적이 정해지면 이게 마지막 확정된 금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 결정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상당히 긴장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불만 가지시고 이 투쟁의 모드로 바뀌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견적 금액이 처음 정해지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견적을 보니 리뷰를 해보니 실제 난 데미지와 차이가 있거나 견적 금액보다 너무 차이가 많거나 이러면 다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별도의 견적을 테크니션이나 정비공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미처 발견되지 않은 데미지가 발견됐거나 다른 부품을 써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새로운 견적을 만들어서 그 보험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서플리먼트라고 부릅니다. 보완 보충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과정을 거치고 클레임 회사에서 다시 내용을 확인하고 만약 타당하다면 충분히 어프로브 받고 그 가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적고 많음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느 부분에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재견적을 통해서 서플리먼트 과정을 거치면 내가 충분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저희 한국 고객님들, 한인 고객님들은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문제 플러스에서 미국에 대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안 갖고 계시니까 미리 짐작하시고 미리 포기하시고, 대신 포기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미리 포기하시는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발생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해하시게 하고, 그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에이전트 한 20분이 같이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신데 설명드리는 과정, 사실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설명드리려고 하는 과정을 갖는 건 아시는 만큼 여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냥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트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그 스테이트팜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를 택하는 분들은 클레임하는 통로나 채널도 많이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영어를 하지 못하면 그 클레임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영어를 하신다고 해도 많은 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선택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거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언어적으로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클레임도 하실 수 있고 보험에 대한 것도 슬기롭게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그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클레임 처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고 처리 요령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상자를 확인합니다. 둘째, 현장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경찰 리포트. 그리고 각 보험사의 클레임을 진행하시는 요령은 본 유튜브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에이전트 담당자들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노력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